안녕하세요. 저는 어릴 적부터 꿈꾸던 현무영처가 되어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무영처가 되기 위한 방법은 다소 특별했기 때문에 이렇게 메시지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의 주인공은 제 친언니의 남편이 되신 분으로 그가 어떻게 제 남편이 되게 된 것인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저는 꿈 많은 여고생 시절에는 공부와 친구들과 노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남자에 대한 흥미는 그다지 없었는데 꼭 원하는 대학에 입학하고 싶어서 1년을 재수하여 목표를 이루었습니다. 피아노 전공이었기 때문에 대학에서도 열심히 노력하여 공부와 취미생활을 함께 즐기고 있었습니다. 연애는 별로 해보지 않았지만 2명과 짧게는 1달, 길게는 3달간 연애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스킨십보다는 다른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구한 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제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는 제 몸이 그 사람에게 끌리는 것 같았죠. 그 이후로 남자들이 저에게 고백을 해도 만나지 않았어요. 저는 첫눈에 반한 적도 관심 있어 하는 남자도 없었어요. 그래서 주변 친구들은 연애하느라 바쁘고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한 일상을 보내는 동안 저는 취미생활로 자전거를 타거나 폴댄스, 여러 운동을 즐기곤 했어요. 몸매를 가꾸기 위해 취미생활을 하다 보니 배꼽 같은 피부와 이쁜 몸매라는 말을 많이 들었답니다. 저희 집은 딸만 6명이고 가족들 중에서도 제가 피부가 가장 하얗기 때문에 언니들과 동생들이 부러워하기도 해요. 5명의 언니들 중 첫째 언니와 둘째 언니는 시집을 갔고 셋째 언니는 자식들 중에서 제일 공부를 잘해 현재 외국의 명문대에서 유학 중이에요. 저는 결혼한 둘째 언니 집에서 살고 있으며 언니는 어렵게 임신하여 직장을 다니면서 대교 중이에요. 제 형부는 대기업에서 일하는데 언니와 형부가 연애를 할 때부터 저와 오래 알고 지낸 사이라서 연애 시절에 불렀던 오빠라는 말이 결혼한 지금도 잘 고쳐지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격식을 차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서 언니와 형부는 서로 편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형부는 30대 중반이지만 여전히 총각처럼 보이며 탤런트보다 훨씬 더 잘생긴 남자예요. 형부는 언니들과 동생보다 저에게 더 관심이 많은 것 같았고 그만큼 저에게 잘해주기도 했어요. 언니 몰래 용돈도 주고 제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는 해결해주는 역할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부터 형부를 좋아했고 그의 존재는 아빠와 같았으며 때론 애인 같은 든든한 존재였기에 더 의지하게 되었어요. 언니가 임신하면서 몸을 조심해야 했기 때문에 언니가 집에서 휴식을 취하고 형부와 함께 마트를 가게 되면 형부는 저와 함께 가면 편할 것이라며 꼼꼼하게 메모를 해서 보내주시곤 합니다. 이렇게 하면 다른 비용이 들지 않고도 재화를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이때 형부는 저를 내 마누라 같다며 농담을 하곤 합니다. 그럴 때마다 기분이 좋으면서도 형부의 말이 진심인지 의심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언니는 이쁜 공주님을 출산하게 되셨고 언니와 같아 정말 예쁘셨습니다. 언니는 엄마가 산후조리를 해주신다며 몸 건강을 위해 친정집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언니는 은정아 오빠와 함께 집을 잘 지키고 있어서 집안일도 잘 처리하며 오빠가 밥을 잘 챙겨 먹지 않는 것을 알고 있어서 내가 옆에서 밥 좀 챙겨줘라는 부탁을 하기도 합니다. 이때마다 미안하다는 말과 함께 나중에는 저도 여기에 보내줄 테니 맛있는 것을 사 먹으라고 하곤 합니다. 언니 없이 3명이 살던 집은 허전해졌지만 왠지 형부와 둘이 있으면 기분이 묘해지기도 했습니다. 육감적인 몸매와 귀여운 애교가 넘치는 모습이 매우 사랑스러웠다는 말을 듣고 저도 홍보에게 처음 뵌 형부를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남자이기 때문에 좋아한다고 말하지 못하고 그 마음을 숨기고 있었다고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서로에 대한 마음을 알게 되자 입을 맞추고 말을 하였습니다. 형부의 매력에 점점 빠져들던 중
형부의 능숙한 솜씨에 마음이 떨려왔습니다. 그날 저녁 형부와 처제로서 쳐놓은 선을 수없이 넘어 저희들은 서로를 더욱더 알아가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형부는 서둘지 않고 천천히 부드럽게 리드해 나갔으며 제게는 형부를 통해 여자로서 새롭게 깨어나는 것만 같았습니다. 저도 모르게 형부에게 수없이 사랑한다는 말을 하였고 형부 역시 저를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며 그렇게 새벽까지 함께 있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일어나 보니 형부는 이미 출근을 하고 있었고 저는 학교를 가야 했습니다. 하루 종일 형부 생각만 하다가 집으로 돌아와 형부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주변에 형부와 동생이 함께 있었습니다. 동생은 키가 크지 않지만 저와는 다르게 통통하게 생겼으며 피부가 까무잡잡하고 눈매가 쌍꺼풀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언니와 함께한 오랜만의 시간이어서 기분이 좋았지만 동시에 형부와의 사랑이 깨질 것만 같은 불안감이 들었습니다. 형부와 동생은 저보다 더 친해져 버린 것 같았고 저는 동생에게 형부를 너무 많이 애교를 부렸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하지만 동생은 형부를 너무 좋아하며 저의 말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형부와 동생 그리고 저는 함께 술을 마시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세 사람이 함께 술을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동생과 마주 앉아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났지만 형부가 지켜보고 있으니 어쩔 수 없이 마셨습니다. 동생은 소주를 끄떡없이 마시는 여자인 반면 저는 맥주와는 다르게 소주는 반 병도 못 마시고 취해버리는 알코올 쓰레기입니다. 동생의 소주를 잘 마신다는 생각과 형부와 했던 그 뽀뽀를 생각하니 너무 화가 났고 저도 모르게 소주를 연달아 3잔 마셔버렸더니 금방 취해버렸습니다. 그 뒤로 생각이 나질 않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목이 너무 타는 듯이 말라서 주방으로 가보니 식탁에는 술병들이 나뒹굴고 있었고 동생과 형부는 어디로 사라졌는지 보이지 않았습니다. 느낌이 이상해서 두 사람을 찾아봤는데 무언가 차가운 느낌이 들어서 여자의 방으로 가니 역시나 두 사람의 대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문 사이 귀를 쫑긋하고 들어보니 이상 보통의 형부와 처제의 대화가 아니었습니다. 왠지 오랫동안 안 나왔고 뜨겁게 사랑하는 연인처럼 보였습니다. 형부와 동생은 오늘이 처음이 아닌 것 같았고 당황한 저는 재빨리 방으로 도망쳐 들어갔습니다. 억지로 잠을 청해보았지만 그 대화가 자꾸 떠올라서 도저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다시 안방으로 가서 그들의 대화를 엿듣기 시작했습니다. 역시나 두 사람은 이미 열정적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런 엄청난 일을 알아버렸고 정말 열받고 기가 막혔습니다. 언니와 동생 그리고 둘째 언니 세 자매가 한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이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 언니와 형부를 이혼시키고 형부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는데 갑자기 동생이 쳐들어와서 저의 강력한 경쟁자가 되어버렸으니 머리가 아팠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이런 상황들이 미친 짓인데 한 남자에게 동생과 제가 사랑 싸움을 하고 있다니 이런 엄청난 사실을 부모님과 둘째 언니가 알면 어떻게 될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무리 처제들이 사랑한다고 고백을 해도 거부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동생과 형부가 정말 너무나 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저 역시 둘째 언니 몰래 나쁜 짓을 하고 있으면서도 왠지 두 사람을 용납할 수 없더군요. 술도 취했겠죠. 저도 모르게 베란다에는 소화기를 가지고 안방문을 열었습니다. 형부와 동생을 깜짝 놀랬고 저는 소화기 레버를 풀고 두 사람에게 소화액을 분사해버렸습니다. 동생과 형부는 하얀 소화액이 온몸이 하얗게 되어버렸고 안방 전체는 온통 소화액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형부에게 야 이 자식아 나도 사랑하고 동생도 사랑하냐? 둘째 언니는 사랑하긴 해. 언니 보기도 부끄럽지 않아. 하며 뺨을 사정없이 때려주고 말았습니다. 형부는 미안하다고 수없이 말을 했지만 왠지 상황을 모면하려는 듯한
듯한 말투인 것 같아 더 화가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에게 한 소리 하고 싶었지만 어디로 갔는지 도망쳐버렸습니다. 형부를 실컷 때려주고 밖으로 나오니 동생 머리와 옷에 묻은 하얀 소화액을 털어내지 못하고 편의점 앞에서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편의점으로 들어가서 따뜻한 커피를 사서 동생에게 건네주고 둘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말하라고 했습니다. 동생은 형부와 결혼한 뒤로 사랑을 자주 나누었다는 말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형부와 있었던 일을 다 말해주더군요. 그러면서 저와 형부랑 그런 사회인 줄 몰랐다고 말을 하며 둘째 언니한테 못된 짓을 너무 많이 해서 미안한 마음에 이제는 형부를 사랑하지 않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원래의 계획대로 셋째 언니가 있는 외국으로 유학을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동생은 저에게 형부께 어떻게 할지 물어보니 정말 미안하지만 달라.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 넌 알지? 이제는 둘째 언니를 밀어내고 형부를 내 남자로 만들 거야. 둘째 언니에게는 미안하지만 내가 언니보다 더 형부를 사랑하니까 형부를 차지해야겠어. 동생은 내 말에 깜짝 놀랐지만 그 사랑은 도저히 응원해줄 수 없겠지? 그래도 힘내라고 말을 해주었어. 동생은 잠시 혼자 있고 싶다고 했으니까 나는 빨리 들어가서 형부를 만나기로 했어. 형부는 현관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수없이 빌며 사과했어. 사랑하니 별 수 없이 그래서 형부를 용서하기로 했어. 동생이 내일 짐을 가지러 오겠다는 문자를 보내왔고 그렇게 집에 형부와 둘만 있게 되었어. 세상 반 이상의 남자인데 왜 나는 언니 남편한테 푹 빠져서 정신을 못 차리는 건지 제 자신이 부끄러웠지만 이젠 제 마음을 어떻게 제어할지 모르겠어. 형부가 저녁을 차리겠다고 했으니 기대를 했어. 된장찌개와 스테이크가 차려져 있었으니까 형부의 모습이 너무나 사랑스러웠어. 형부는 저한테 된장찌개를 한 숟가락 떠서 제 입에 넣어주며 된장찌개 맛 어때? 괜찮지? 하며 말했어. 스테이크를 먹으면서 형부와 저는 와인을 마셨어. 형부는 나에게 내 아내가 될 거라고 말한 건 아니지? 라고 물었어. 그런데 난 이미 형부의 아내나 마찬가지였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대답했어. 화가 나는데 형부 품에서 안아주면 화가 사라져버리는 게 너무나 이상한 일이야. 그날 형부와 저는 금단의 선을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며칠 뒤 언니는 산후조리를 끝내고 집으로 돌아왔고 이후로는 주로 밖에서 만나며 이 비밀이 지켜지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항상 둘이 함께 들어오고 때론 외박도 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우리 둘의 눈빛이 이상하다는 것을 언니는 눈치채기 시작한 것 같았어요. 형부는 아이를 낳고 아직 붓기가 덜 빠진 언니를 쳐다보지 않았고 요즘 몇 달 동안 형부하고 잠을 잔 적이 없다는 언니의 말도 들려왔습니다. 언니는 형부한테 불만이 엄청 많아 보였는데 그래서 두 사람은 매일매일 싸움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밤 12시가 넘은 시간에 형부는 제 방으로 찾아왔고 우리들은 지켜야 할 선을 또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형부와 저는 최대한 조용히 이야기했다고 생각했는데 밖에서 킥킥대며 떠드는 소리가 들렸는지 그 소리를 들은 언니가 화가 난 얼굴로 방문을 열었습니다. 그렇게 화난 언니의 얼굴은 처음 봤습니다. 서로 안고 있는 저와 형부의 모습을 보고 언니는 경악을 하였고 놀라서 소리를 치자 자리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형부는 언니를 거실 소파에 눕히고 안정을 취해 주었으니 한참 있다가 언니가 깨어났습니다. 깨어나자마자 언니는 제 뺨을 때리며 너희들이 미쳤구나. 그러고도 인간이라고 뻔뻔하게 나한테 아무렇지 않은 척 그 낯짝을 내밀고 다니셨어. 대단하다고 말했습니다.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안 물어볼게. 그 답을 들으면 내가 돌아버려서 이 자리에서 사고 칠지도 몰라. 너는 내일 당장 이혼 서류에 도장 찍어서 내 앞에 갖다 놓고 내년은 부모님께 그동안 있었던 일들, 우리가 왜 이혼한 건지 다 말해줘. 알았어?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언니는 한 번이라도 아니면 끝장을 보는 그런 남자 같은 성격인지라 이혼은 확정된 것 같았어요. 그렇게 형부와 이혼한 언니는 아이를 데리고 친정 부모님 댁에서 지내다가 몇 년 뒤 성실하고 착한 남자를 만나 지금은 행복하게 잘 살아가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언니와 형부가 이혼하게 된 것이 다 제 탓인 것 같아 언니에게 너무 미안하고 큰 죄를 짓게 되어 지금까지도 볼 면목이 없더라고요. 현재 부모님을 포함한 가족들은 몇 년째 찾아뵙지 못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건 다음날 언니의 말대로 부모님께 모든 사실을 말씀드렸고 큰 충격에 빠지신 부모님과 언니들은 다시는 얼굴을 보지 말자고 호적에서 파버리겠다고 하시며 저를 내쫓아 버리셨거든요. 현재 형부와 소도시에서 아이 둘을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 중이며 제 남편이든 형부는 언니보다 더 저에게 잘해주고 있어요. 제 행동은 도덕적으로 도저히 용서가 안 되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시간이 지나 가족들이 제가 했던 모든 행동들을 용서해줄 날을 기다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